우리 일본 분들께서도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과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황들을 먼저 이 6개의 카드로 알아보고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쭉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이렇게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1번 분에게 어떤 죄책감, 미안한 마음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1번 분에 대해서도 그냥 가끔씩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는 거의 매일 또 하루 종일 떠올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와준 8컵과 5컵 카드는 우리 1번 분과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미 멀어진 사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만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요 5컵 카드에 쓰러지고 깨진 컵들은 그 사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상처받은 감정들을 뜻해요. 이 그림 속 인물도 쉽게 그 컵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감정 속에서 머물러 있는 듯한 그림이고요. 그만큼 두 분께서는 당시에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안긴 채 멀어지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요 마지막에 5 완드 카드에서도 이 사람은 자신이 1번 분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강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그림 속 인물들도 서로 투닥투닥거리며 싸우고는 있지만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칼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일 뿐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미워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 싸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다 의미 없는 자존심 싸움이었던 것 같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1번 분께 상처 주면서까지 이겨먹으려고 했고 이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도 상처뿐인 승리였다.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더 잘해주고 어른스럽게 대처했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두 분이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라면 상대방께서는 최근 들어 부쩍 1번 분을 그리워하게 되는 후폭풍이 강하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사람도 과거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만날 당시에 서로가 잦은 말다툼 등으로 너무나 힘든 사이였고 감정 소모가 심했던 만남이었다라는 기억이 아직까지는 선명하게 남아있고 또 요 네 번째 카드인 나이트 컵 카드는 이 사람이 가진 평소 신중한 성격과 은근히 소심한 부분들이 겹쳐져서 여러모로 꽤 오랫동안 1번 분을 그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마음속으로만 간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이 세 번째의 에이스 펜타클 카드나 다섯 번째의 페이지 펜타클 이 두 카드는 금전이나 명예의 긍정적인 방향을 뜻하는 상징물인 펜타클이 굉장히 강조된 카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부쩍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커리어 또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도 막 안정적인 기반이 자리 잡게 되어서 마음에도 이전보다 한층 여유가 생긴 상황일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가 불안정하게만 느껴졌던 예전보다는 훨씬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생겼기 때문에 1번 분에 대해서도 부쩍 많이 뒤돌아보게 되는 상황일 것이다. 예전에 가난하고 멋모를 때 못해줬던 것들이 더 아쉽고 후회스럽게 생각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연락 가능성은 있을지도 카드를 더 뒤집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둘째 줄 첫 번째로 나와준 에이스 완드 카드는 우리 1번 분에게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행운이 온다. 전화위복의 상황이 나타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길 바라고 계신다면 생각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을 내가 말끔히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더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기타 인생에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오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요 두 번째 줄 네 번째의 10 완드 카드는 그림 속 인물이 혼자서 한꺼번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부담감에 짓눌려 마음까지도 우울해지게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만약 기회가 와서 그 사람과 다시 재회하게 된다 해도 처음에는 뛸 듯이 기쁜 감정이겠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전에 왜 헤어지게 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될 뿐일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감정이 너무 날뛰어서 평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무리해서 감정 소모를 하여야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거는 우리 1번 분이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아끼고 좋아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당연할 거고요. 예를 들어 요 여섯 번째의 황제 카드나 또 마지막에 또 맨 마지막 6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도 1번 분께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날들을 보상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나도 모르게 작용하게 될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결말은 또다시 비극으로 치닫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핵심 조언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동안에 1번 분이 해야 할 일은 나의 일상을 성실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어지지만 매분 매초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꿋꿋이 자기 할 일을 하였기에 지금의 여유를 갖추게 되었을 거예요. 이 매지션, 마법사 카드도 상대방은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유 있는 당당함을 갖추고 1번 분에게도 연락을 해오게 되는 것임을 보여줘요. 우리 1번 분께서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나 부가적으로는 금전적 상황, 나의 환경 자체가 안정되어야 상대방과 다시 만났을 때에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리란 것을 믿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기보다는 단지 평소대로 내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뿐이겠고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진정으로 재회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1번 분에 대한 해석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해석이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거나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로 마음을 표현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2번 분들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들께서도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과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황들을 먼저 6개의 카드로 살펴보고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쭉 알아보려고 해요. 카드들을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물 같아 보여요. 첫 번째 나이트 소드 카드에서도 그림 속에서 이성을 상징하는 검을 들고 힘차게 말을 타고 달려나가는 이 기사의 모습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계산적이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보단 일과 명예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 해요. 또 이 두 번째의 나이트 완드와 네 번째의 퀸 완드 카드 또한 좋게 말하면 열정적, 활동적, 도전적인 것이지만 바꿔 말하면 자만하고 욱하는 성격,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고집불통이라는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때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 이번 분과의 만남에서도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긴 채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번 분들께서도 마냥 양보하고 져주기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맞서서 열심히 싸워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콧대 높은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남긴 적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한테는 살면서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두 분께서 연인 사이였었다라면 그 사람은 의외로 연애 경험도 많지가 않았어서 더욱이 이 정도로 격한 사랑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연애 가치관 자체가 바뀔 수도 있었던 계기가 바로 우리 이번 분과의 만남이었을 거예요. 이 세 번째의 퀸컵 카드나 다섯 번째의 파이브 소드 카드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파이브 소드 카드 그림 속의 인물도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혼자서 많은 검을 가지고 주변을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상처받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이기에 어떻게 보면 멘탈이 약하고 겁쟁이인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의 퀸컵 카드는 혼자서 상처를 감추고 어딘가 꿍해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종합하면 결국에는 이번 분과 헤어지면서 자기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서 스스로가 너무 자존심도 상했고 한마디로 이번 분께도 아직까지도 크게 삐져 있다.
꿍해 있다라는 감정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스스로 반성을 하지는 못할 망정 생각보다 더 어린아이 같고 철이 없는 모습인 건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자르듯 누가 이기고 누가 패배하는 식의 게임 같은 일이 아닌 건데, 당시 이 사람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마지막이 데스 카드로 장식이 되었는데, 이 카드는 아시다시피 죽음이라는 그 키워드답게 마냥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참 힘든 카드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번 분과의 관계나 자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번 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정리하고자 한다. 완전히 끝을 낸 이후 자신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카드로서, 결국 이 현재 속마음만으로는 이번 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현재가 아닌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또 미래에 연락 올 가능성이 있을지도 카드를 더 뒤집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추가 카드들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기는 어렵게 되어버려서, 만약에 재회를 기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완벽하게 바라던 결과는 아닐 수가 있다는 점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이 둘째 줄 첫 번째의 세븐 소드 카드와 또 이 다섯 번째의 포컵 카드를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이미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특히 세븐 소드 카드의 경우 그 사람과 이번 분 사이에 다른 3자가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게 된다. 또는 이번 분이 그 사람 때문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지금까지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비밀이 드러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포컵 카드 또한 이 사람은 새로운 이성을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지만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소개를 해주거나 누군가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딱히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현재 우리 이번 분이 알고 있는 것들보다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잘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다는 건 우리 이번 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 이번 분께서 먼저 연락하게 된다면 그 또한 상대방은 흔쾌히 응해줄 거라 보였는데요. 그리고 요 3컵 카드나 바로 옆에 에이스 컵 카드도 그동안 어색했던 관계였다면 둘 사이의 그 어색했던 경계를 이제는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게 되고, 또 의외로 빠르게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이 3컵 카드는 그림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만큼 죽어있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과 우리 이번 분 사이에서 함께 알고 있던 지인분이 끼어서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재회를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요. 특히 이 네 번째의 8 펜타클 카드에서는 좀 더 이성을 되찾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 생각을 신중하게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을 주고 있기도 해요. 이 카드는 또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때 같으면 대부분 좋은 의미로 해석되는 카드이지만, 이번에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순환이 된다라는 거는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기에 막상 그 사람과 다시 연락을 하더라도 예전에 비슷한 이유들로 또다시 내가 상처받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본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다시 만나더라도 본인이 이번 분을 간절하게 바라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시 만난다 해도 그 사람이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막 나 하나만 바라보고 껌뻑 죽는 사랑꾼이 되기는 어렵다는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여섯 번째의 데빌 카드에서도 실제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부분에서 가장 우리 이번 분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라 예견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이번 분께서도 이왕 재회를 할 거라면 사랑받는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또 똑같은 지옥을 맛보고 싶지는 않은 게 당연하겠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할지 말지는 이번 분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인지 마지막에 페이지 컵과 이 에이스 펜타클 카드에서는 우리 이번 분께서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하다. 또 실제로 조만간 그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조언을 이야기해주고 있기도 해요. 이 페이지 컵 카드에서 이 페이지라는 단어는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만간 우리 이번 분에게는 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설레게 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수 있으리라는 걸 암시하기도 하고요. 이 설레임은 아주 강력할 거기 때문에 지금 예전 애인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시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옆에 이 에이스 펜타클 카드 또한 금전과 명예를 뜻하는 펜타클이라는 상징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과 멀어지고 난 뒤부터는 이번 분에게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다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나의 일상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니 어쩌면 그것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죠. 아마 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우리 이번 분께서도 앞으로도 수없이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충분히 매력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점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분들에 대한 해석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타로 해석이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거나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로 마음 표현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3번 분들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께서도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과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황들을 먼저 6개의 카드로 살펴보고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쭉 알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나온 카드들을 처음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이 사람은 겁 많고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3번 분과 멀어질 때에도 이유가 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3번 분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경험상 이런 사람은 나중 가서 자기가 그랬던 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현재 속마음부터 봐볼게요. 사실 마지막에 4 완드 카드는 그 사람이 한때 3번 분과 평생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두 분이 연인 사이였었다라면 나와 결혼까지도 고려를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페이지 컵 카드로 봤을 때 타로에서 컵이라는 것은 감정을 뜻하는 상징물이자 또 페이지라는 거는 서툴고 낯선 경험을 뜻하기도 해서 3번 분과 이렇게 안정적인 만남을 가졌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겐 전에 없던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연애 경험 자체가 적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누군가와 이렇게 깊고 오랜 인연을 맺어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랑을 너무 모르는 철이 없는 상태에서의 만남이었을 거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더라도 어린아이처럼 언제 그 생각이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의 현재 상황을 엿봤을 때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세븐 펜타클과 나인 소드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의 카드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카드는 실패가 두려워 어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망설이게 되거나 자기가 처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또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은 아마 3번 분과 헤어질 당시에도 그랬고 또 현재까지도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고 사회적 위치에서도 남에게 아직 당당하게 설 수 없을 거라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로 자신이 3번 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연애를 하면서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또 혹시나 나중 가서 정말 결혼 얘기라도 나오게 된다면 여러 가족들,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지지 않을 자신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결국에는 헤어짐이라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에서 회피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3번 분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정작 솔직하게 밑바닥을 보이기는 싫었기에 도망을 가버린 모습 같아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저 혼자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더 이상 연애를 지속해 나가기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번 분과 멀어진 이후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마차 카드는 여태껏 가보지 않았던 길로도 가보고, 그래서 여행도 가볼 수 있고, 크게는 사는 지역을 바꾸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3번 분과 만나며 저도 모르게 신경 쓰지 못했었던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해오던 공부나 일에 대해서도 진로를 틀어서 아예 새로운 일을 배우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마차 카드는 새로운 길로 간다라는 그 뜻 때문에 연애운에서는 때로는 바람이나 배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나온 카드의 전체적인 느낌상 그런 쪽보다는 그냥 자기 개발에 힘쓰며 이 사람도 자신 나름대로 이별의 허전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가 아닌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또 나중에 연락 올 가능성은 있을지도 남은 카드를 더 뒤집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상대방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3번 분과 헤어지게 된 것, 또 애매하게 관계가 마무리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로 고통받게 된다고 보였어요. 이 둘째 줄 첫 번째 카드인 5 컵 카드에서 그림 속에 여기저기 쏟아지고 깨진 컵들은 그 사람 기억 속에 후회로 남은 우리 둘 사이의 기억들, 또 추억들이기도 하는데, 그때 자기가 이 관계를 좀 더 잘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오랜 시간 그 감정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한 번 그런 아쉬움이 들게 되면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어서 결국에 그쪽에서 연락도 먼저 해올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연락운에서 나와준 이 여승 카드는 연락을 하려고 마음먹기까지 상대방이 매우 신중함을 기하게 된다는 뜻으로서 연락이 오는 데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연락이 오더라도 그때쯤 되면 이미 우리 3번 분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아주 단단히 자리 잡게 되었을 거고, 또 어쩌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계실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괜한 그 사람의 연락 때문에 겨우 평화로워진 나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트라우마만 자극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만약 그때서라도 뒤늦게 연인으로서 재결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3번 분 생각에는 언제 또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신이 이미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만나는 동안에 많이 예민해지고 힘든 연애가 될 위험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소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조언 카드에서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날까 말까의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큰 고민을 하게 되는 3번 분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 투 소드 카드는 카드 그림에서도 이성을 상징하는 거미 두 개가 교차가 돼 있으면서 최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를 하는 우리 3번 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을 계속해서 못 믿고 의심하게 되는 데에는 아마 주변에서 들은 이별 사례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조언의 영향이 클 텐데요. 한번 도망간 사람은 반드시 또 그럴 테니 절대로 다시 만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미 마음 약한 3번 분을 걱정하는 주변 분들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선택은 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남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들에 휘둘렸다가는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투소드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주변의 조언에 잠시 귀를 닫고 눈을 가리며 오로지 혼자인 상태에서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노력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연락을 해오고
진심으로 다시 잘해볼 생각이 있어서 연락을 해오게 된다라면 3번분 본인의 눈만으로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할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겪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3번분 자신이기 때문이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용기 내어서 연락을 해오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번분이 먼저 연락하는 것도 오늘 타로 결과에서는 그다지 추천드리는 방법도 아니고요. 우선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시간을 그냥 좀 흘려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 템퍼런스 카드까지도 마지막으로 나타나 주었어요. 이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선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에게서도 연락이 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우선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오늘 3번분에 대한 해석도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오늘 타로 해석이 마음이 많이 와닿으셨거나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로 마음을 표현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4번 분들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께서도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과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황들을 먼저 6개의 카드로 살펴보고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쭉 알아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지금 딱 봐도 마음이 엄청 혼란스러운 걸로 보여져요. 또 전체적인 느낌상 두 분은 상황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4번 분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배신당한 것만 같다라는 어떤 오해도 생겨버린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에 자리한 세븐 소드 카드는 두 사람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사이가 참 좋은데 둘 사이에 다른 제3자 또는 제3의 요소가 끼어들어서 방해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두 분의 만남을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또는 나의 일이나 공부, 커리어 문제 등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결국에는 멀어졌어야만 했던 두 사람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오해가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 세븐 소드 카드 자체가 때로는 바람이나 배신을 상징할 때도 있기 때문에 4번 분께서도 당시에는 그분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으셨을 것 같다. 하지만 오늘 나온 카드의 전체적인 느낌상 그 사람에게 현재는 크게 배신이라 칭할 수 있을 만한 이성 문제가 보이지는 않았고 그 사람 자체도 딱히 4번 분께 악의적인 마음을 품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서 당시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사람도 자신의 행동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또 알고 보면 4번 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두 번째의 매지션 카드나 다섯 번째의 나인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독립적인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여서 그 사람은 성격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만한 분이기도 하고 또 4번 분과의 멀어진 이후 자신의 일에 더 열심히 집중하며 겉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별 후유증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관계의 부화를 뜻하는 이 첫 번째의 저지먼트 카드나 4번 분과 함께했던 추억을 자꾸 곱씹게 된다라는 이 네 번째의 식스컵 카드가 함께 나와준 만큼 상대방은 언젠가 4번 분과 다시 만나기 위해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만나고픈 마음은 크지만 다만 보류하고 있을 뿐이겠다. 그렇기에 4번 분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를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셨으면 해요.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잊어버릴 만한 사이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지금 이 사람 개인적인 상황도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부딪혀야 하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런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힘들어질 때마다
마음이 더 자극이 되어서 4번 분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남들한테 그런 마음을 쉽게 힘든 티를 낼 만한 성격도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석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계속 안타까워져요. 세 번째의 이 쓰리 소드 카드 또한 심장에 칼이 여러 개가 꽂혀 있는 이 그림에서처럼 그 사람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4번 분과의 이별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많이 힘들어하는 중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제 현재가 아닌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또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을지도 남은 카드들을 더 뒤집어서 알아봐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조화와 또 상대방께서 먼저 손을 내민다라는 네 번째의 연인 카드와 또 첫 번째의 광대 카드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이기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상대방께서는 먼저 연락을 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대 카드는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해오게 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에 이전에 두 사람을 가로막았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의 연락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장거리 문제로 헤어진 사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가까워지게끔 이사를 온다든지 또는 결혼을 망설이다 헤어진 사이였다면 결혼하자라는 확실한 사인을 보내온다든지 하는 뭔가 4번 분께서는 이전 문제에 대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해결책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막상 연락이 오더라도 100% 마음 놓고 기뻐하기는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해준 것은 기쁘지만 한편으론 진지한 마음도 아닌데 찔러보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자리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사람 딴에는 또 완벽한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연락을 미루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의 감정에 솔직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가진 걸 수도 있겠죠. 이 애매한 상황에서의 판단을 잘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요 여섯 번째의 차일드 소드 카드도 차일드가 어린아이라는 뜻을 가진 만큼 4번 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미숙한 상태일 거란 거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바로 옆에 나와준 남자 교황 카드에서는 주변에 세상 경험이나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나이 많은 윗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그들의 지혜를 빌려보는 것을 권장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세븐컵 카드는 평소 우리 4번 분께서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부정적인 쪽으로만 파고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교황을 찾는 것처럼 주변의 경험자에게 적극 도움을 받아보면 객관적이고 만족스러운 고민의 정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우리 4번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지는 점괘여서 제외 자체는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다. 단지 내가 할 일은 그동안 이 사람과 정말 제외를 해도 괜찮을지, 정말 이 사람만이 나의 최선인지, 그런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조언으로 알아주신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번 분들에 대한 해석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타로 해석이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거나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로 마음을 표현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마지막 5번 분들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 분들께서도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과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황들을 먼저 6개의 카드로 살펴보고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쭉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우리 5번 분께서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연인 사이였을 경우 첫 번째의 에잇 완드 카드는
카드 그림에서 한 방향으로 운석처럼 급하게 쏟아지는 이 완드들처럼 상대방의 사랑은 급하게 금방 타올랐다가 또 금세 식어버렸을 거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해요. 또 그 옆에 월드 카드 또한 22장의 메이저 카드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순번을 장식하는 카드인 만큼 우리 5번분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이 사랑을 끝내버렸다. 혼자만 개운하게 마무리해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5번분께서 정말 화나고 힘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이 다섯 번째와 마지막에 킹 소드, 세븐컵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항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바빠 보이는 인물이에요. 이 일 저 일 벌려놓은 일도 많고요. 그래서 사랑에 진지해질 시간이 부족해요. 본인도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 연애에는 큰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성격이고요. 특히 킹소드 카드는 이성과 냉철함을 상징하는 검 카드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이기에 상대방은 일종의 고집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 좋게 말하면 결단력이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마저 무자르듯 빠른 결단을 내리는 상대의 감정선을 따라가느라 우리 이번 분께서도 매번 적응이 어렵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까지 둘러봤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벌려나가고 있으리란 요 세 번째에 페이지 완드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고 그 옆에 여황제 카드 또한 우선은 지금의 환경에 먼저 적응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뜻하기도 해서 제 생각엔 당분간 새로운 이성을 엄청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여황제 카드가 연애운 측면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만나 안정적인 연애 상대가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카드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미 다른 이성을 만난 상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의 전체적인 느낌상 그 사람이 그다지 새 이성에 푹 빠진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이 상황이 만족스럽고 부족함을 못 느끼는 상황이어서 딱히 연애를 다시 하지 않아도 외롭거나 마음의 결핍을 못 느낄 만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만큼 냉정한 카드들이 나왔다라면 과연 앞으로의 관계가 어찌 전개될까 될까 걱정부터 앞서는 마음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현재가 아닌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또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을지도 남은 카드들을 더 뒤집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연락운에서 나와준 가디언 완드 카드에서는 의외로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치만 결국 그 행동도 5번분을 먼저 배려하기보다는 상대방 자신의 고집에 의한 행동이기에 막상 연락을 받게 돼도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의 에이스 소드 카드 역시 상대방이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 인생에 있어 또 다른 시작을 하려 한다고 보이고 또 이 세 번째의 쓰리 완드 카드 또한 지금보다 더 큰 꿈을 바라본다. 큰 꿈을 세우고 있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땐 일 때문에 어디 멀리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나가는 등의 뭔가 그 사람 생활 반경에 큰 변화를 예견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분께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온다면 제 생각엔 자신의 그 여정에 5번 분이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점괘만으로 확신을 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자신과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같이 지내면서 생활의 안정도 찾고 속으로는 내조도 바란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5번 분과 다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 또한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 중에 5번 분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서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외모적으로나 여러 조건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잘 따라주고
자신의 생활에 대부분 맞춰줄 수도 있는 순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5번 폰을 떠올렸을 거예요. 좋아하는 연인 앞에서 좀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하고 대체로 얌전한 모습을 보이곤 했던 우리 5번 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는 헤어진 이후로도 그러한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 5번 폰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는 부분이고, 이 여섯 번째의 행원 카드도 5번 폰의 일상에 큰 변화를 줄 만큼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고민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사실 어느 쪽도 좋다,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고민은 그야말로 5번 분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느 쪽도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해드린 이유도 5번 분이 가진 성격에 따라 연인이 리드해주는 대로 따라가고 또 의지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개성이 강하고 주체적인 연애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이 문제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꼭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꼭 희생이라는 표현으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상대방만의 그러한 방식과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다면 우리 5번 분께서도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련에서 아예 해방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이상 갈팡질팡 헤매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타로에서의 조언과 또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최대한 많이 귀 기울여도 보면서 최고로 좋은 결정 내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5번 분들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타로 해석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타로 해석이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거나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로 마음을 표현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정성스러운 영상 준비해서 다시 올 테니까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